새벽 3시 강민주는 모니터의 푸른빛에 잠식된 채 타임라인 위를 부유했다.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프로젝트 제안서는 흡사 영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다. 텅 빈 오피스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비인간적인 빛의 무덤일 뿐이었다. 성공, 돈, 명예,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전부일까? 한때는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했던 목표들이 손안에 잡힐 듯 가까워졌지만 그의 내면은 더욱 깊은 공허감에 잠식되어 갔다. 다음 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민주는 평소처럼 날카롭고 이성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고 제안은 빈틈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건조했고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공허했다. 미팅이 끝나자마자 그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서윤이 운영하는 서촌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카페는 아날로그적인 온기로 가득했고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민준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좀 쉬어가면서 해. 서윤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으며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대기업 시절 민준의 뛰어난 능력과 함께 그를 짓누르던 강박적인 완벽주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쉬면 누가 돈 주나?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발버둥 쳐야지. 민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냉소적인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서윤의 눈을 피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외면하고 달려온 그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며칠 후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클라이언트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민준의 마음은 텅 빈 운동장처럼 공허했다. 그날 밤 홀로 돌아온 오피스텔에서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슴을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아득해졌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지며 그는 차가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성공에 대한 환희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상을 줬다 실패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아버지, 저도 결국 당신처럼. 정신을 차렸을 때 민주는 자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129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의 소리처럼 아득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끌어올려졌다. 익숙했던 오피스텔의 가구들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창밖의 도시 풍경은 현실감을 잃은 채 흔들렸다. 혼란과 공포가 그의 존재를 잠식하려 할 때 그의 눈앞에 부드러운 빛과 함께 고요한 기품을 지닌 한도인이 나타났다. 백발의 도인은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따뜻했다. 두려워 말게 젊은이, 그대는 죽은 것이 아닐세. 다만 아주 특별한 여정의 기회를 얻었을 뿐. 노인의 목소리는 낮은 울림으로 민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는 자신을 수연이라 소개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그 순간 주변의 일그러진 풍경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새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댄잎 스치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안개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연의 안내에 따라 민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과거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빛과 그림자처럼 교차하는 기억 속에서 그는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이었다. 이상을 두었지만 늘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아버지. 사업 실패 후 술에 의지하며 무너져 내리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민준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성공에 대한 비뚤어진 강박을 심어주었다. 아버지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날 그는 슬픔보다 분노를 먼저 느꼈다. 그리고 다짐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학창 시절 그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때로는 친구를 외면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상황을 이용하기도 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는 실적이라는 미명 아래 동료를 밟고 올라서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사랑했던 연인에게조차 그는 진심을 다하지 못했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눈이 멀어 그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고 결국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이별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들, 타인에게 상처 줬던 순간들, 진심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민주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자신의 어둠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회의 눈물이 잦아들 무렵 수연은 민준을 또 다른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마치 우주의 자궁처럼 끝없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거대한 생명나무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모든 존재가 빛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자신이 우주의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주 전체와 하나임을 깨달았다. 이전에 그를 짓누르던 고독감과 분리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는 듯한 깊은 평화와 황홀경에 휩싸였다. 수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이는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네.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며 그대의 기쁨 또한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이며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네. 수연의 목소리는 마치 우주의 교향곡처럼 민준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진리 앞에서 경외감을 느꼈다. 여정의 마지막, 민준은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존재 앞에 섰다. 형상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평화였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모든 것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 메시지는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제껏 그가 추구했던 성공, 명예, 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연결, 그리고 조화 속에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영적 세계의 평화와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민주는 이 고요하고 충만한 세계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강한 갈망을 느꼈다.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 그 치열한 경쟁 속으로 의미 없는 성공을 향한 질주 속으로 뛰어들 자신이 없었다.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어 젊은이,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네. 허나 진정한 평화는 도피가 아닌 마주함 속에 있는 법이라네. 그대가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은 현실 속에서 꽃 피울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다하게 될 것이야. 수연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의 눈앞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 늘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던 여동생의 밝은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친구 서윤의 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비록 고통스럽고 불완전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현실이야말로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냉소와 절망 대신 새로운 의지와 온기가 서려 있었다. 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네. 기억하게.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그대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야. 그대가 겪은 이 모든 경험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대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수도 있을 걸세. 수연은 민준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따뜻한 기운이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그가 언제든 내면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수연의 모습은 점차 빛 속으로 희미해져 갔고 민주는 다시 한번 강렬한 빛에 휩싸이며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낯익은 병실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는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은 채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맸다고 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고 평온했다. 그가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음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증명하고 있는 듯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생생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는 가만히 어머니의 거친 손을 쓰다듬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다. 퇴원 후 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고액의 컨설팅 제안들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오랜 고민 끝에 작은 사회적 기업에 합류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예전에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의 결정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틈틈이 그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두서없었지만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서 내려갔다. 글을 쓰는 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가장 놀란 것은 어머니였다. 늘 날카롭고 예민했던 아들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고 모자 사이에 깊었던 골은 점차 메워져 갔다. 서유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이자 이해자였다. 그는 민준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켰고 퇴원 후에도 자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민준은 용기를 내어 서윤에게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의 말을 온전히 믿어주었다. 내가 본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지금의 내가 훨씬 좋아 보여, 민준아. 서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다. 일상으로 돌아온 민준에게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찾아왔다. 세상은 변함없이 각박했고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은 때때로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냉소에 빠지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삶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연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삶 속에서 조용히 실천해 나갔다. 거창한 구호나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의 작은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어느 날 민주는 익명으로 운영하는 작은 블로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글을 올렸다. 제목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였다. 가끔 우리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반드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미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빛을 통해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몇 시간 후 그의 글 아래 작은 댓글 하나가 달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댓글을 남긴 아이디는 길 잃은 작은 별이었다. 민주는 가만히 그 댓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고 있었다. 그의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별 하나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별이었다.